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2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뭐 이런 데 소속 현역 의원 12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입니다.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 그러니까 여기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봤더니 간사가 사실상 그 회장인 셈이죠. 이대생 성상납 사건으로 한참 논란이 됐던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간사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9명 포함해서, 그 다음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9명은 김준혁을 포함해서 강득구, 김정호, 문정복, 민형배, 박수현, 복기왕, 부승찬, 양문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바는 총선 결과하고 143만 탄핵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다.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는 탄핵을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한 법적 준비와 의원 확대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사유, 이런 겁니다. 반헌법적 인사 공직자 임명, 가족 비리 의혹 특검 거부, 21번의 거부권 행사, 세수 결손, 대일 굴욕 외교, 이러면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의 조건, 탄핵이라는 것도 그냥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에 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 물론 헌법이라는 거는 좀 다소 추상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그게 명백해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러나 그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됐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 이게 기준입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인사, 예를 들어서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 왜 반헌법적 인사죠? 헌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길래요? 왜 반헌법적 인사인가? 이 부분에 우선 논란이 있습니다. 반헌법적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까 주류 학계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없었습니다. 어떻게 국적이 대한민국입니까? 아마 조선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면 독립운동은 왜 했습니까? 독립운동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요? 실제 일제시대 때 외국 여행을 간 사람들 여권을 보면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더군요. 한국민이 당시에 일본 사람만큼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 대우를 좀 못 받는 사람은 그 나라 국민이 아닌가? 이런 거는 저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반헌법적이다, 이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될까요? 우선 이 자체가 사유로서 말이 안 된다. 인사를 잘못했다고 치자, 이거죠. 그게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겁니까? 가족비리 등 특검을 거부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근거한 겁니다. 가족비리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 부분을 거부한 거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그게 왜 헌법을 위반한 건가요?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21번의 거부권 행사,
이 정도로 많은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얘기는 21번 이상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도 특검이 아니고 그 부분도 어떻게든 탄핵을 하든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부권 행사도 헌법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국회가 국회권을 남용하면 대통령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부권입니다. 제의 요구권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해라. 근데 국회가 아니다. 이거는 3분의 2가 동의하면 확정됩니다. 그것 또한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입니다. 이게 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됩니까? 세수결손은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수가 정말 결손돼서 그렇다면 그게 정책 실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게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 대일 구려외교, 이건 구려외교인지 일본과의 한일 파트너십 강화인지, 예를 들어서 DJ가 얘기한 한일 파트너십, 저는 오히려 그거하고 맥락이 닿아 있다고 봅니다. 일부 지나친 면이 있다 하는 거는 비판적 견해고요. 저도 일본과의 얘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장면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법률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그건 아닙니다. 탄핵 사유는 결국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없다. 자,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것도 뭐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 탄핵 사유는 오히려 차고 넘친다. 간사라는 사람인 김준혁이라는 사람은 이화여대생 성상납이라는 근거도 없는 주장을 내놓고 뭐 지난 선거에서 뭐 당선은 됐습니다만 당선됐다고 그에 대한 면죄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뭐 이화여대생 졸업생들 뭐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아마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황운하라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황운하입니다. 1심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3년을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죠.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월에 2심 선고가 나올 텐데 또 징역 3년쯤 나올 겁니다.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검찰이 황운하를 콕 찍어서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 근데 법정 구속은 안 될 겁니다. 왜? 법정 구속을 하려면 선고를 하고 2심 선고를 하고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거 체포동의안 가결시켜 줄까요? 가결 안 시켜줄 거요? 왜? 황운하에 대한 일종의 뭐 동료의식,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주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1심 선고에 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절대 가결 안 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사도 그런 걸 알 것이고 그러니까 법정 구속 안 할 것이다. 자, 그러면 1심, 2심 선고를 10월에서 하면 뭐 한 내년 한 3, 4월쯤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3월에 확정 판결 일찍 나오면 4월 재보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재보선이 아니군요. 이거는 비례대표니까. 뭐 승계하겠죠.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만큼 뭐 어찌 보면 배지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그것도 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다음에 양문석 의원 딸 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받고 있죠. 이게 무슨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가 아니고 무슨 피의자 연대, 뭐 피고인 연대, 뭐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오히려 국민들은 이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 이런데 뭐 박수현 의원이나 뭐 복귀왕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끼어 들어갔는지 제가 좀 궁금한 대목이고. 자, 탄핵의 조건이라는 거는, 탄핵의 조건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그 부분에 관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 긍정평가보다는 더 나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뭐 어찌 보면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뭐 앞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그 사례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면 뭐 그때 탄핵해도 되는 거죠. 뭐 지금부터 그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이건 법률적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치적 의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자기들이 좀 함부로 대해도 된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글쎄 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낮을까? 뭐 그거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뭐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뭐 확인할 길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부 뭐 국정을 운영해 가는 데서 자기 소신과 뭐 고집 뭐 이런 것대로 운영하는 측면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딱히 꼬집을 만한 것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자, 이럴 경우에 오히려 탄핵을 준비한다는 이 의원들의 탄핵 사유, 정치적 탄핵 사유. 법률적으로는 뭐 국회의원 탄핵은 없으니까. 정치적 탄핵 사유가 오히려 대단히 많다. 그럼 이거는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탄핵은 누가 하느냐? 현행 법률에는 없으니까 결국은 사법부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 연루된 사람들의 수사, 재판 뭐 이런 것들 빨리빨리 매듭 짓고요.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유권자들이 뭐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서 심판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중에 특히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이 부분이 아마 뭐 빛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본인이 먼저 정치적 탄핵,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황당하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